정치는 계산이 아니죠. 신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절대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이 끝났다. 그러니까 지근지근 밟아서 조져들 때까지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기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이 숨었습니다. 숨었는지 아니면 또 더 큰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잠시 몸을 숨긴 건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 전과사범, 범죄 이력과 화려한 찍기 기술을 가진 이 사람, 대한민국 법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이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국격이고 나발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진 대한민국,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부정의 방법을 총동원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금배지 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법과 사법에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이 거대 악 때문에 대한민국 죽을 맛입니다. 이거 깨부셔버릴 수 있는 거 진짜 국민의 힘뿐이겠죠. 광화문, 여의도, 구미, 전국 곳곳이 들썩거렸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음 주에 끝난다라고 봤을 때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이 절박함에 온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좌쪽을 봐도 답 없고 사실 우쪽을 봐도 답답하긴 매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 절체절명의 상황에 대한민국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자기 밖을 생각하고 어느 똥꼬에 줄을 서야 내 금배지 연명하나 싶어서 눈깔이 굴리고 있죠.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나 지금이나 이런 인간들이 있는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내부의 기회주의자 정치인들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김동배님, 서귀포 김성은님, 두성전자 손웅주님, 포천 욕쟁이 할머니 집 배진수님, 김우종님, 최재영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김영윤TV.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죠. 예상되는 심판 날은 21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4월 18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쪽인지 아니면 넘기고 정지시키고 토끼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 판을 좀 읽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8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6명 의원들이 이에 동참하지를 않았죠.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죠. 그중에 26명 의원이 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 의견 차이를 넘어섰죠.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2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다음에 믿고 걸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사실 좌우의 정치 싸움 아니죠. 체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거를 지켜내줘야 하는 입법부가 지금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요청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건 해석이 탄핵을 찬성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이고 나발이고 잘 모르겠고 내 정치 이력만 중요하다라는 기회주의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탄원서를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왜 각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 기각의 내용까지도 적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나경원 의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과 읍소다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 26명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머리에 콩기름 바르고 있으면서 장외 집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헌재 앞도 그렇고요. 장외 집회도 그렇고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도 이 추운 날씨, 정말 그 추운 엄동설안에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한남동을 지켰고 새벽에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요. 버스 대절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머리에 콩기름 바른 작자들은 가다마 입고 따뜻한 히터 틀고 있습니다. 구역질 지대로 쏠리는데요. 그리고 권영세를 행님이다라고 부르는 김재섭, 도봉갑, 이게 12월 11일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지랄 털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025년 2월 5일에는요.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못을 박을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요거 이준석 꼬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자다 라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형상 복원 종이를 보고도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빠락빠락 우기는 게 누구? 지금 김재섭이다 라는 거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 금배지 필요 있습니까? 네가 부정선거로 지금 그 금배지 달았냐라고 묻고 싶은데요. 이준석의 꼬붕이죠. 김종인의 용돈 받고 컸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정훈, 송파갑, 옆 동네 배현진 있습니다. 배현진은 사성 가녀라고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홍준표 대구시장을 시작해서 이준석 당대표 시절을 건너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붙어있다가 한동훈으로 갈아탔습니다. 자, 경기 지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안철수, 윤상현 의원도 여기에다가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장애 집회한다고 여기 놓치지 않았을까 좋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지역에서 나왔다. 김도읍, 요거는 좀 의외인데요. 서지영 동래입니다. 정성국 부산 진구 갑입니다. 정성국은 한동훈 빠져 이 북콘서트 할 때 똥구멍 쫄쫄쫄 쫓아다녔습니다. 조경태, 이 사람은 원래 문빠입니다. 문재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국민의힘에 들어왔다가 한동훈에게 갔죠. 문재인 정권 때 화양연하다라고 말했던 한동훈과 이 DNA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자, 대구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김상훈, 우재준도 이 한동훈 북콘서트에 쫄쫄쫄 쫓아다니고요. 얼마 전에 대학생이 한동훈 앞에서 사인 북 찢을 때 그 찢은 카이스트 대학생을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온갖 꼬드겼다가 다시 사인 한 번 주고 사진 찍고 개구라를 쳤죠. 그 대학생과 한동훈과의 오해를 풀었다라고. 그러자 그 다음날 대학생이 어떻게 했죠? 16조각의 사인 찢은 것을 사진에 딱 띄우면서 한동훈과 겸상한 적 없다. 우재준이 따라와서 사인 한 번 받았고 사진 한 번 찍은 게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우재준이다 라는 거죠. 최은석. 자, 울산 지역에는 지금 김상욱 있습니다. 이 김상욱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김상욱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탄원서에 불참한 사람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 자, 서병수 동생 서범수 있습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경북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김형동. 안동의 김형동인데요. 이 사람은 친중의 세력이죠. 장인이 중국 연변 부시장을 지낸 부시장, 중국에서 부시장. 와, 공산당 고위 간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형동이요. 과거에 한국노총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요. 매일 러덕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보면요. 민주노총 간부였던 석권호 씨. 행님 부르면서 응원했고요. 이 석권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행님 부르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라고 하면 그 동상은 어떻겠습니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에 축하하는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들어온 게 문재인 정권이죠. 그거를 축하했다라는 건 문재인 정권 탄생에 꽤 노력을 들였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박형수도 있습니다. 강원 지역 권성동이 지금 지도부죠. 원내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후보로 들어올 때 당을 창당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되느냐 할 때 친구요 하면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고 나발이고 이제는 필요 없나 봅니다. 그리고 박정하 원주갑입니다. 이양수, 속초 고성양양 이 의원, 이 강원 지역에 3명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빛나는 비례 대표가 있습니다. 김건, 김소희, 김예지, 안상훈. 뭐 김예지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용혜인이가요. 비례 2번 받았을 때 욕 엄청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널렁 김예지를 비례를 2번에 특혜를 주면서 입을 쳐 닫았죠. 김소희, 김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안상훈 진짜 골 때리는 사람 아닙니까? 현대고등학교 1기, 한동훈이 5기, 박세연이 7기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었다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동훈 똥꼬에 줄 서가지고 비례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죠. 보건복지위원회 입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 의료개혁의 설계자 한 놈은 민주당, 한 놈은 국민의힘으로 비례대표로 들어왔죠. 그 한 놈이 김윤 의원, 그 한 놈이 안상훈입니다.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이 한동훈 라인으로 대통령실에 꽂아진 좌파 뿌락지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탕질하고 희한한 개혁한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먹잇감을 좀 투척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대로 한동훈 뿌락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비례 진종호, 한지아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1차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2차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6명 있습니다. 잘 기억해 봐야 되겠죠? 신동욱 의원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을 의원인데요. 아니, 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덜렁 나와서 사전투표일을 일수를 하루를 줄이자, 뭐 몇 시간으로 줄이자 이런 거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엇박자 내도 지대로 엇박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명구 이것도 비례의원입니다. 김태호 김태호도 약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돼야지 조기 대선판이 일어나면 내가 대통령 좀 궁둥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조기 대선 할 때 바짝 올라왔다가 상황 보니까 이거 조기 대선 운운했던 자들 제대로 꼬꾸라질 것 같으니 이번에 2차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영아 의원, 이성권 의원, 최보윤 의원이 1차는 이름을 안 올리고 2차에서 이름을 올려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해서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이 탄원서에 이름을 안 올린 이 26명이요. 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비판한다라는 거죠. 완벽히 기회주의적 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또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보면요. 자, 12월 7일에 1차 탄핵 소추안 표결하고 12월 14일 2차 표결 당시에 일부 의원들은 기권하거나 불참을 했는데요. 한동훈 계열로 분류가 되는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가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12인에 쫙 나와 있고요. 저 밑에 내란상설 특검 찬성자 또 22인에 그 두 개의 교집합이다라고 하죠. 딱 노란 칸에 있습니다. 김상우, 김예지, 조경태, 안철수, 김재섭, 진종호, 한지아, 김소희, 배현진, 한동훈 파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관저 앞에 한남 대첩을 이어가고 있을 때 1차 공수처의 체포 저지, 2차 하기스 부대 3,000마리가 들어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진 출두하겠다라고 해서 체포가 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로 출두하실 때도 대통령 지키겠다라고 관저 앞에 모였던 의원들 보면요. 이 26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26명을 보면요. 상당수가 한동훈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한동훈이 비대위 시절에 꽂아놓던 초선 국민 참여로 뭐 공천을 줬던 사람들 김상욱이 대표죠. 요렇게 한동훈 라인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조금 더 넓게 나가면 계파 갈등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뭐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상황에 중립이 없습니다. 좌우의 싸움이고 체제 전쟁의 싸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들어가느냐 친중 친북의 아가리로 들어가느냐 하는 체제 전쟁의 위기 속에 나는 중립입니다. 미쳤습니까? 그런 중립이 지금 허용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완벽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거죠.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 더 이상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배지 달고 있는데 정작 보수를 위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공천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 반드시 탈락시켜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때도 새누리당 내에서 62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지금 정청래가 하는 거 있잖아요. 국회 소추 대리인단의 대빵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 권성동이가 했습니다. 타 당이 아니라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상대로 정청래가 하는 짓을 권성동이가 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응징을 했었어야지 오늘의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는 건데 말이죠. 오늘의 역사는요. 오래전에 합의와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권성동이 지금 콩기름 바르고 설쳐될 수 있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아, 무섭네요. 당시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배신자 명단을 공유하면서 총선에 낙선을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행동을 비판하는 선을 넘어서 완전 정치 생명 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4일에 이 한동훈의 인간 말종이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고 직격을 했고요. 한국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를 깎아내렸습니다. 사실 깎아내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아작을 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는 계산이 아니죠. 신념입니다. 국민들은 배신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더 이상 정치적 회피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국회의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치는 정확한 계산입니다. 기회주의 정치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럴수록 더욱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